자, 안녕. 오늘은 어느덧 12강이야. 자, 12강에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할 거고, 그런 의미로 지금 1강이란다. 1번에 4번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오세요.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5번이랑 6번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5번, 6번 정리해볼게요. 자, 정리를 다 했으면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요. 1번 올라갈게요. 자, 1번부터 보면 고대에는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 왜냐면 그 배들은 그 해안으로부터 원래 항해할 수 없었대. 해안으로부터 멀리 항해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그 배들은 느리게 여행을 했지. 뭘 가지고 그들의 아주 작은 돛과 그 다음에 그 노를 가진 저 노예의 선원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는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육지에 근거했고, 그 다음에 보냈지 그들의 군대를 뭐가 아니라 해군이 아니라 싸움에, 이런 뜻이에요. 그죠? not A는 not A but B다.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자, 그래서 그 오직 몇몇 문화에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페니키아인? 이거 펜인데. 페니키아인. 자, 페니키아인들 동부 지중해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나 아니면은 그 그리스, 그죠? 뭐와 같은 거냐면 그리스의 여기까지 가자. 인이나 아니면은 그 그리스 자신의 많은 섬들 사이를 이동했던 배를 탔던 그 그리스인들이 의미 있는 바다에 근거한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거. 자, 심지어 뭐를 하냐면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야. 뭐 같은 거? 그 페니키아인들. 그러니까 누구냐면 첫 번째로 제법 괜찮은 지도를 가진 이 사람들조차도 이런 문화를 가진 항해를 업으로 삼는 이런 문화가 뭐가 없었냐면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대. 그들의 동쪽 서쪽에 대한 경도를,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 스스로 지도에서 위치를 잡는 것이 굉장히 그런 방법이 없었대. 굉장히 그런 거는 조금 빈약했나 보지, 그죠? 따라서 육지에 근거를 둔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 항해할 수 있었지, 오직 짧은 거리를, 그죠? 뭐를 통해서, 그죠? 해안선 외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열린 물이니까 이게 대양 느낌이거든. 그래서 바깥물을 건너서는 짧은 거리만을, 그죠? 그리고는 어디를? 해안선 가까이에서 항해를 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는 짧은 거리만 갔고 해안선에서는 가까운 곳만 갔다라는 거. 뭐 할 때? 가능하면.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하고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자, 이것도 6번까지만 정리하면 끝나요. 자, 6번까지 정리할게요. 자, 다 했으면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의 표현법은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성격에 맞추어져야 한대. 자, 교사는 그 꺼리는 경향이 있는 거야. 뭘 꺼리는 경향이 있냐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대. 그 학생들의 의견이 옳은 게 아닐 때조차도. 자, 그들은 뭐를 하냐면 그들은 공손한 경향이 있잖아요. 즉 예의를 차리는 경향이 있잖아. 뭐 하기보다는
체면을 손상하는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그 피드백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뭔가 위험이 있지 뭐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학생들의 자신감을 낮출 위험이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낮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그죠? STEM 이게 뭐냐면 사이언스 여기서는 아마 검은색으로 쓰여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같은 주제를 이게 그 스템이거든요. 그죠? 요런 것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요거가 이거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거의 주제를 더 잘 배운다는 거야. 더 잘 배운데 뭘 가지고 힘을 주는 공감할 수 있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알아. 이 자료가 어렵다는 걸 알아. 라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놓쳐. 그리고 너는 이걸 할 수 있어. 네가 계속 노력한다면 뭐보다는 그 짧고 간결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피드백보다는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죠? 근데 대조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진 그런 학습자들은 실제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낮은 학습을 보여준대 뭐로부터 이러한 감정적인 짧은 반응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깔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그런 짧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지능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짧은 피드백에 대한 지능적인 조언, 누구에 대해서 학습자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지능적인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학습자에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3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3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3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정리하면 된다. 자, 다 했으면 내려갈 거다. 자, 이번에는 6번까지 정리해보면 돼요. 자, 6번까지 정리를 했으면 올라가서 1번부터 볼게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와. 올라갈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잠깐 이거 정지시켰다가 어디 갔다 왔더니만 내가 이걸 정리할 시간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정리할 시간을 안 줬으면 지금 당장 정지시켜서 바로 정리해. 알겠죠? 중간중간에. 자, 1번부터 볼게요. 편견이라는 건 그죠?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미친대. 그죠? 편견은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부당한 차별에. 비록 인정이 될지라도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뭐가 거기에는 긍정적인 편견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한 특정한 그룹에 그 긍정적인 편견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더 자주 정의가 되는 거지. 뭐로써? 그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야. 누구한테? 그 개인의 이제 개인에게잖아. 개인에게 이런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오로지 뭐에 기초를 해서? 오로지 그들 그룹에 그들이 속한 구성원이라던가 요런 거에 기초를 한다라는 거야. 뭐보다는 그들 자신만의 장점보다는 오로지 그들이 속한 집단 구성원임에만 기초를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그래서 편견이라는 건 기반으로 하는데, 기초로 하는데, 뭐에 기초라냐면, 인지된 위협에 기초를 한대.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사회적이든 아니면 뭐 그 편견들이 사회적이건 문화적이건 물리적이건 신체적이건 아니면 경제적이든 간에, 그죠? 각 집단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포즈드가 저거 위협을 가리킨다라는 거는 아까 적어져 있을 거고
4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이 든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지 뭐라고 생각한다고?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덜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한다는 걸 뭐를 경험을 하냐면 호의적인 편견을로써 보여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야. 뭐를? 친절한 의도에 근거한 호의적인 편견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이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사실 그것도 사실 편견인 거지. 그죠? 하지만 이러한 뭐 호의적인 편견들은 느껴질 수 있어, 경험될 수 있는데 뭐로써? 잘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는 거야. 누구에게? 그 호의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 자, 심지어 겉보기에는 가벼운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도 해석될 수 있는 거야. 태도로, 어떤 태도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어디에? 그 뭐 이런 그러한 집단의 대우나 성공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4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아, 오늘 거는 되게 빠르게 지나가네. 자, 4번 갈게요. 자, 4번은 1번부터 3번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세요. 자, 정리를 했으면 내려가 볼게. 내려가서 4번, 5번만 정리하면 돼요. 자, 내려갈게. 자, 5번까지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그냥 8번까지 그냥 한 방에 갈게, 이거. 자, 5번까지 정리했으면 올라가서 1번으로 갈게.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디지털 저널리즘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래. 뭐 하기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라는 거. 왜냐하면 그 디지털 저널리즘은 의미하기 때문이야. 다른 것들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자, 사실은 그 용어는 그 오래되고 새로운 개념의 그냥 병치에,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 합쳐진 건 아니지만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서양에서 알고 있듯이 그 저널리즘은 적어도 2000년, 어이구야,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어디에서? 몰라 이거. 매일의 사건이라는 뭐 악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즉 그게 어떤 거냐면 공식 문서라는 거야. 어떤 거? 대중의 관심거리를 대중의 관심거리에 대한 공식 문서가 데일리 이벤트라는 요 단어인데, 그죠? 얘가 곧 이건데, 그죠? 그래서 이 대중의 관심사가 있는 그 공식 문서는 어떤 거냐면 손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붙여졌지. 고대 로마에서 뭐 동안에? 그 시저 그 동안에. 그죠? 자, 그래서 반대로 디지털화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전환하는 과정이지 정보를 뭘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convert A to B는 A를 B로 바꾸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그 과정은 발생했대. 언제? 디지털화가, 그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가 전자계산기 시대? 그쵸? 전자계산기? 에잉. 자, 옛날에는 아마 그 계산기 엄청 큰 거를 약간 뭐라 해야 되냐? 그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막.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느낌의 컴퓨터라서 전자계산기라고 해석이 되나? 뭐 어쨌거나. 그래서 20세기 동안에 그냥 컴퓨터 시대에 태어났대. 그리고 요구했지. 뭐를 요구했냐면 배포와 그다음에 게시를 위해서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뭐 하다면
이것들이 합쳐진다면, 그죠? 함께 한다면, 저널리즘과 그 디지털화가 그 함께 한다면, 이런 두 단어는 시사할 거라는 거야. 뭘 시사하냐면, 그 새로운 맥락에서의 오래된 관행을, 뭐 같은 거? 즉, 다시 말하면, 통합, 혁신과 전통과 혁신의 통합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새로운 맥락에서의 오래된 관행을 시사한다라는 것, 전통과 혁신의 통합이다라는 이야기. 뒤로 넘어가서 5번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자, 5번에 3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오면 돼요. 3번까지 정리를 하고 오세요. 저 밑에 있는 of of chance는 4번 이야기라 가지고 그건 조금 이따 정리해도 돼요. 3번까지 정리했으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 했으면 5번까지도 정리할게요. 5번까지. 자, 했으면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시각적인 경로인데 어디에서 연설과 음악의 시각적인 경로는 포함하는데 정보를 포함한데 뭐에 대한 그 무대에 선 사람의 정서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대.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때는 여겨졌는데 어떻게 여겨졌냐면 뭐 신체의 자세가 표현한다고 뭐를 감정적인 상태를 반면에 움직임이라는 건 단지 표현한다는 거야 뭐를 그 상태의 크기만을 표현할 뿐이다라고 여겨졌었대.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 발표에 움직임을 더하는 것이 그 감정 상태에 대한 단서를 더해준다라고 밝혀졌대. 보여준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야. 뭐를 비교를 하냐면 역동적인 무대 행위와 그리고 정적인 이제 무대 뭐야 그 정적인 무대 행위. 그죠? 어쨌든 역동적인 이런 발표랑 그리고 정적인 발표를 비교했을 때 그 감정적인 귀의는 뭐 정서 귀의는 더 정확했다는 거야. 어디에? 역동적인 이런 무대 행위에. 프레젠테이션이 무대 행위인가 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그 귀인이 뭐 하는 도중에 우연의 확률을 넘었어. 어떤 확률을 넘었냐면 자, 정적인 상태에서도 우연의 확률을 넘는다면 넘어 뭘 가지고 정확한 정서. 그래서 정확한 정서는 정서인데 어떤 정서냐면 다른 것보다 이렇게 어디 갔을까? 우리 이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얘랑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가 오고 이렇게 분사가 오면 뭐뭐가 뭐뭐 하여진 채로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감정이 선택이 된다는 거야. 더 자주 뭐보다 부정적인, 그러니까 틀린 이런 감정들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추가하는 것은 돕는다는 거야. 개선하는 걸 뭐를 이러한 귀인들을 개선하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같은 신체의 자세를 가진 감정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하고 화나는 장면이 있잖아. 분노하는 장면은 똑같이 수반하지 뭐를 팔 드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특성, 그 올린 팔에 대한 그 움직이는 특성들이 두 감정을 구별한다라는 거. 그죠?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에 2번까지 일단 먼저 정리할게. 2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 2번 내려갈게. 자, 5번까지 정리하면 끝나요. 자, 5번까지 정리하고 1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1번으로 갈게요. 자, 한번 보게. 화가는 화가인데 후원자를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그죠? 일을 할 때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약간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적인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거야. 뭐를 이야기하는 그
화가가 화가의 의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의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무언가가 어떤 거? 후원자가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로부터 비롯된 의사소통, 그죠? 감정적인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내용이야. 계속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그 고립되고 그다음에 그의 삶에서 이제 몇 개만 팔았던 거의 없는 아주 극소수만 팔았던 그 반 고흐조차도 신경을 썼다는 거야. 그의 남동생의 반응을 어떤 거 그가 만들었던 그 그림에 대해서 그 남동생의 반응을 신경 썼다는 거. 왜냐면 저기서 몇 개 팔았잖아. 그거 다 남동생이 사준 거거든. 자, 그래서 몇몇 화가들은 공을 들인다는 거야. 뭐에 관해서? 그 구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뭐를 위해서 그들의 예술에 대한 그 독자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마르크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매우 섬세한 사람이었대. 뭐에 대해서? 그 그림의 명암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그림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거야. 어떤 거? 그 A를 B에게 전달하는 거를 포함하는 건데 뭘 포함하냐면 이걸 나눌까? 감정적인 판단을 누구한테 그 예술가의 감정적인 판단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포함한다라는 거지. 포함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화가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 이 보는 사람들이 감상을 할지 그들의 작품을 뭘 가지고 똑같은 지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만든 작품 속에 그치? 그들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작품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지각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아. 그러나 희망은 하지 뭐 하기를 그 화가들의 작품에 들어간 지각과 감정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생성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런 걸 느꼈으면이라는 생각은 한다라는 거.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을 3번까지 정리하고 와. 3번. 자, 3번까지 정리하면 내려가겠습니다. 자, 4번, 5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5번까지 정리해보고 올라갈게요. 자, 5번까지 정리하면 1번으로 가서 해석을 할게요. 1번. 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그 킹 리어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구할 수 있대. 뭐 할 때? 그가 그 연극을 쓸 때. 구할 수 있었대. 여러 가지 버전들을. 왜냐면 우리 심청전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종류가 많잖아. 지역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에 따르면 그는 합쳤다는 거야. 적어도 두 개의 자료를. 그 두 개의 자료 중에 하나는 이런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가 참고한 거야. 그의 연극에서, 그러니까 많은 그의 연극에서 참고를 한 그 이 사람의 역사서, 연대기,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명하고 익명으로 쓰여진 연극이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12년 일찍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거는 트루 코노니컬, 얘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코넬리아.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다. 그죠? 요런 이름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거나 그래 코델리아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여기는 이게 연대기라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내려갈게요.
어쨌거나 뭐 얘네 3명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 3명이랑 그 왕이 나와. 자,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두 자료를 합치는 행위, 뭐 합치거나 아니면은 섞거나 아니면 결합하는 그 행위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뭐를 설명할 수가 없냐면 킹 리어인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창작을 설명할 수는 없어. 뭐 합치거나 섞거나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소는 요소인데 어떤 요소들이냐면 리어 왕의 맹목, 그리고 코델리아의 배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뭐 노화의 비극에 대한 시적인 묘사. 아이 맞네. 나눠야겠다 야. 그래서 그리고 캐릭터들의 뭐 캐릭터와 그 다음에 언어의 구성 그 자체라는 것들, 그죠? 이런 요소들은, 그래서 요소들 모두가 그죠? 개별적으로 두드러진다라는 거야. 뭐뿐만 아니라 연결된 독립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합 안에서 연결된 독립체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두드러진다. 두드러진 독립체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빠진 거냐면 두드러진 뭐 이렇게 넣어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러한 뭐 많은 뭐 이러한 특성들과 다른 많은 것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통합된 문학 작품인 킹리어를 만들었지. 뭘 가지고 속성은 속성인데 뭐 새로운 것과 가치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 요런 문학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마지막 8번으로 볼게요. 자, 마지막 8번이고 3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3번 정리하고 와. 자, 마지막 5번까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볼게요. 1번. 자, 마지막 8번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리를 할 시간을 아까 줬다면 그냥 그러려니 해. 자, 3번까지 정리했으면 내려가 볼게. 5번까지 정리하면 되고, 왠지 아까 1번으로 가서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 1번 봐서 볼게요. 자, 어쨌거나 목소리가 모든 소리를 지배한데, 그것이 뭐 입에서 나오는 단어건 가사건 간에 언어는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로채간대. 그래서 만약에 목소리가 사용된다면 그 목소리는 자, 그 목소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목소리라는 게 이때 이게 목소리겠죠? 목소리는 사용돼야 되는데 무의미한 소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단어나 구절과 같은 단순한 거여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음악에 아주 뭐 아니면 그런 것들 음악에 굉장히 극미한 뭐 사소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거의 안 준다라는 이야기겠지. 무의미한 소리라거나 아니면 짧은 거라고 한다면. 근데 뭐 단어로서 표시된 글도 분산시키는 거야. 음악으로부터의 관심을 분산시킨대. 왜냐하면 단어는 읽히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언어가 뭐 쓰여졌건 아니면 뭐 말이 됐건 간에 이 언어가 기악 콘서트에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제한이 돼야 돼. 뭐가 제한이 돼야 되냐면 뭐 음악에 잠시 끊긴 사이라던가 아니면 음악 후나 전후로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연주회 전에 강연이나 아니면 해설, 악곡 사이의 그런 해석과 같은 활동들은 음악을
듣는 경험에 가치를 더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음악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연은 멀티미디어 행사가 되고 그러면 음악은 배경이 된다. 뒷전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배경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8강 끝이고요. 왜냐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이라서 아마 그 문장들이 빠져서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3강에서 볼게요. 끝.